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망권 침해와 집값 상승이 우려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권 판매와 기업 후원 유치가 신통치 않습니다.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중앙공원이나 중해공원 등 광주의 알짜배기 공원을 개발하기로 한 건설사들이 최고 3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숲세권 프리미엄을 내세워서 비싸게 팔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나 집값 상승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개발 이익과 공익 사이에서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사들이 광주시에 제안한 아파트 계획입니다. 대체로 공모 당시보다 아파트 면적은 줄어 공원 면적 대비 아파트 비율은 5.9%에서 23.4% 사이입니다. 대신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 최저 25층에서 최고 35층까지 분포돼 있고 총 92개 동 7,400여 세대가 공원 안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근 산을 가리는 등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문제가 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규모가 좀 많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의견을 지금 제안사에 다시 제시를 했고 현재 제안서에 언급된 평당 분양가는 최고 1,7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한된 층고보다 낮추도록 규제해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가를 더 올리는 규제의 역설도 우려됩니다. 공원 개발 아파트로 인해서 분양가가 1,500선이 뚫린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은 광주 지역 집값을 좀 자극할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죠. 고분양가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서 수용 여부를 다음 달쯤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파트 규모 등은 최종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을 규제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 광주시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그동안 누차 지적돼 왔습니다. 위험한 청소차를 타고 어두운 새벽에 일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광주 MBC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는데 환경부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일을 나서야 했던 환경미화원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2명의 미화원이 새벽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는 35년 차의 베테랑 미화원이 이 발판을 타고 이동한 다음 청소차 뒤에서 일을 하다 후진하는 청소차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야간이나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하던 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운전자가 청소차 뒤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 한국형 청소차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으로 환경부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이 같은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환경부가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야간 노동을 주간 노동으로 전환한다. 이건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 환영하고. 하지만 지침이 보다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아직 정식 법제화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권 판매가 신통치 않습니다.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정용욱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대형 조형물이 서울역에 이어 광주시청 앞에 두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광주가 대회 개최 도시임을 알리는 국제수영연맹의 기도 함께 개항됐습니다. 수리 다리의 이름처럼 술술 달달 잘 풀리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 지역 27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 단체 등도 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모두 1,000만 원을 모아 입장권 구매에 나섰습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많이 좀 오셨으면 그런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대회 분위기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입장권 판매는 아직 호응이 좋진 않습니다. 목표한 입장권 판매량은 모두 36만 9천 매로 75억 원 규모지만 현재까지 팔린 건 4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5.3% 수준입니다. 기업 후원도 순조로운 글로벌 파트너 협력과는 달리 국내 후원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국내 13개 기업이 약속한 후원은 목표액 157억 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초 목표의 한 70%는 달성했다고 봐지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스포츠 분야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후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큽니다. 따라서 조직위는 대회를 넉 달가량 앞두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활동과 북한 선수단의 참가 등으로 인해 마케팅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석 달 전 한 부부가 여수 금오도로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타고 있던 40대 부인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이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50살 박 씨가 선착장 주변 도로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슬쩍 바다 쪽을 바라보고 사라진 뒤 곧바로 아까와는 다르게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뒤이어 손전등을 든 또 다른 사람이 뒤따릅니다. 지난해 12월 박 씨가 부인 김 씨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다며 섬 주민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결국 숨졌는데 해경 수사 결과 부인의 보험금을 노린 박 씨의 계획적 살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구조 요청에 다급해야 할 박 씨의 모습치고는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11시 7분에 집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결혼했지. 박씨가 빠졌으면 어서 건질라고 머리 튕기라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와서 머리 튕기니까 거라 머리 튕기니까 젖었다고. 그게 말이에요. 사건이 발생한 선착장입니다. A씨는 차량을 이 난간에 부딪히고 확인을 한다며 내린 뒤 이 비탈길을 따라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저희들은 차량 감식을 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기어는 중립 상태인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 명의로 그에게 보험금이 가입된 이후에 수익자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서 이번에 건강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만난 박 씨는 교제 시작 불과 3개월 만에 고액보험 5개에 가입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박 씨에게 지급될 보험금 수령액은 최고 17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 씨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바람에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오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기겠다는 말과 함께 비공개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 등에 모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검찰이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방위사업수사부는 오늘 오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정부 사업 수주를 대가로 모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6년 12월에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남 전역으로 확대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별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마련된 농업인 월급제. 출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도 매년 목표 농가를 설정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채 탕감과 영농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 매년 평균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각 시군에 지침을 전달하고 신청을 받는 등 농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농가는 도내 전체 농가의 2%를 밑도는 2,100여 농가로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협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이자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앞서 언급된 것처럼 농협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비교해 구미를 당길 만한 이득을 찾기 힘듭니다. 지급받은 금액을 수매 뒤 일괄 상환하다 보니 지자체의 이자 지원이 뒤따르더라도 혜택의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것. 결국 월급제라는 명칭과 달리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미리 받아 쓰는 개념으로는 농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오히려 폭을 늘리고 대상을 늘리는 차원으로 오히려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와 작황 등 변수가 많은 농업에서 흉작이나 농작물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선급받은 금액을 웃도는 비용 지출도 우려됩니다. 여기에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게 됐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의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돈을 푼돈으로 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소득 분배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홀대받는 행정으로 남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5.18 망언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는 사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징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고, 홍문종 의원은 여당에 끌려가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6곳에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있는 9천여 개 교실 가운데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42%인 3,900여 곳입니다.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에는 모두 공기정화 시설이 설치됐지만 초등학교 설치율은 57%,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2%에 그쳤습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앞 도로에서 26.5톤 트럭에 실려가던 맥주 500여 박스가 도로 2, 3차로 위에
도로 2, 3차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1시간 30분 정도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우회전하던 트럭이 무게중심을 잃어 맥주병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운전자의 과속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틀째 이어진 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특보 기준인 시간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져 지난 4일부터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7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 광주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늦은 오후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갖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투쟁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도입에서 나아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법 개혁까지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수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별세한 고 곽예남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오늘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된 수요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고 곽예남 할머니를 추모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광주시 의원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을 위해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인 범죄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한유총 광주지회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한유총 집단 개학 연기 사태에 광주지회가 동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설립 허가 취소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부가 서울이니만큼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허가 취소를 확정하면 광주지회는 자진 해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